안녕하세요. 네, 중천학당 인문 토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전국 유일의 철학 도서관이고요. 중천철학 도서관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인문 토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사실 이제 모신 선생님이 이런 그 기획 인문 토크를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뉴 노멀의 철학,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맞죠? 맞습니다. 네, 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인 소개는 잠깐. 네. 보다 아마도 이 김재인 교수님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보다 책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책을 또 가져오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네. 먼저 저 하얀 책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이게 얼마나 된 책이죠, 나온 지? 3년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마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철학자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 책으로 인해서 강연 많이 다니셨죠? 엄청나죠. 100번이 뭐야. 2, 300번 다녔을 겁니다. 2, 300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100번씩.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술도 꽤 좀 얻어 먹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전에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의 싸움이라고 해서 저자분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거 어떤 책인지. 훌륭한 책입니다. 내용을 소개해 주셔야죠.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그 대목들을 제가 재밌게 읽었으니까 이제 다른 독자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구절을 제가 해설하면서 이제 한 사상가의 전모를 소개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15명의 대표적인 그 서양 철학사 속의 이제 철학자들을 다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음원 파일로 편집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뭐 플라톤, 뭐 베이컨, 그다음에 니체 등등해서 여러 다양한 그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들 속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생각의 결 혹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말하자면 김재인식으로 재구성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학자 김재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도 뭐 철학의 싸움 이렇게 답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텍스트 혹은 생각의 방식을 이제 김재인 버전으로 이제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이 강좌 전체의 제목하고 여기가 같죠.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제가 쓰고 있는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누구의 어떤 언론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김재인 선생님이 규정한 개념, 어법에 의해서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재인 교수님의 책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왜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유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처럼 다시 또 계속 이어지는 질문과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사실 길게 얘기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일단 뉴노멀이라는 게 노멀하고 대비되는 말이죠. 이제 노멀하면 어떤 평상, 일상, 뭐 정상 이런 게 되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일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스크 없이 어떤 공간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정상이 됐다, 일상이 됐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일상, 뉴 노멀, 새로운 정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뉴노멀 생각을 시작할 때는 물론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그 굉장히 긴 폭우 이제 기억 나실 텐데요. 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이런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었죠. 제가 그 여름에 그 여기 위에 춘천에 강의하러 왔었는데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비가 너무너무 쏟아지고 이 춘천 시내가 잠기고 그래서 차가 겨우겨우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변이 이제는 이제 정상이 된다. 매년 그런 일을 각오해야 한다. 뭐 꼭 폭우만은 아니고요. 뭐 더위, 추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기후 변화 또는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즉 인간의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랄까요, 평상적으로 이렇게 순환됐던 그런 어떤 리듬을 이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기상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 더워지면 더 이상 인간이 살만한 또 인간과 함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불과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력해서 지구 온도를 더 올리지 않게끔 하는 아주 긴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아직 치료제는 없죠. 그렇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코로나19가 설사 종식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또 그 변종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습격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2015년에 그때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서 제가 뭐 아주 짧은 책을, 그건 굉장히 짧아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메르스는 다시 돌아온다. 근데 불행히도 2019년 겨울에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때랑 지금 코로나19 때 같은 어떤 병의 원인이에요. 다만 변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또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느냐? 바로 2002년 사스 때입니다.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2년에서 한국은 그 당시에 방역을 잘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자, 2002년에서 2015년까지 13년 정도 걸렸죠. 변종이 찾아온 게. 근데 메르스에서 이 코로나19까지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2, 3 뭐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팬데믹이 아주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우리를 습격할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인공지능의 악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걸 뉴 노멀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처해야 할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을 제외한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지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이 있죠. 물론 대한민국도 섬입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위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려면 배와 비행기를 타야만 하니까요. 일종의 섬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동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나라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방역을 꽤 잘 하고 있는 이 상황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꽤 괜찮은 성적. 다른 나라들은 지금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락다운. 그러니까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말고 유럽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락다운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원주에 올 때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외국은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차도 물론 없고요. 이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이 방역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제 요걸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하우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노하우의 핵심을 찾아봐야 이제 할 텐데요. 저는 책에 그렇게 적었는데 과학과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과학은 방역이라든지 IT, ICT,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고요. 민주주의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투명한 어떤 상황 공개 또 공유 그리고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어떤 동참과 협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방역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잘 지금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이제 원동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민주주의와 과학의 결합 이거를 전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서양의 많은 선진국들이 둘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도 잘 안 되고 있고 민주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의 측면을 보자면 과학은 마스크를 쓰면 이 바이러스가 멀리 전파도 안 되고 또 거꾸로 나에게 전파되지도 않는다라는 그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요. 그걸 정신승리 이걸로 이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외국 서양의 선진국들 그 시민들에게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들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다. 한마디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과학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민주주의의 측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양에서 가장 중시되는 서양의 근대의 어떤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자유이거든요. 자유를 달라. 이게 이제 그리고 자유의 어떤 폭을 확대해 온 과정이 이제 서양 근대 정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동안 서구에서 한 200여 년 그 유지되었던 그 개념이 사실 다시 좀 생각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오만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이 감염병 상황에서 마스크란 건 내가 걸려도 괜찮다에 대한 어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내가 병에 걸려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제 반쪽만 생각한 거죠. 거꾸로 내가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그런 고려가 없다는 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 개념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자유관념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듯이 이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자유라는 게 어떤 건가?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사회를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자유라는 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 견고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까지 자유라고 보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뭐 이따가 김치정 교수님하고 같이 그 대화를 하면서 뭐 풀어나갈 내용들이 많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책에 딱 한 번 그 용어를 썼는데요. 공동주의. 제목에 한 번 쓰고 본문에 한 번 썼습니다. 이 공동주의라는 그 어떤 아이디어,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어로는 이제 common, 우리가 공유한다, 함께한다, 뭐 그런, 그리고 공통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 common에 이즘을 붙여서 commonism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감염병 상황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미래 사회를 구성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후에 그 고민을 좀 더 발전시켰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령 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즉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뭐 달려들어서 문다든지 아니면 하고 그 자기 침방울을 튀긴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초래되면 사실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반칙을 하는 또는 예외적인 일탈 행동을 하는 그런 개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분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회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품는 게 이제 돌발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미리 배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사회에서 그냥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살만하다라고 모두가 느끼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격차와 차별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따라서 격차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이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꾸면 얼마나 공통으로 또는 공동으로 나누어야 그런 격차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면 굳이 더 놀긴, 일하긴 싫어도 그냥 이 사회가 나를 잘 돌봐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
또 부자들이 얼마를 내놔야 할까? 왜냐하면 부자들 역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을 이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사실은 내놔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서로 간격이 좁혀져서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차별과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하려는 이제 상호 노력, 요게 이제 고민의 핵심이고, 그 관점에서 이 사회를 새롭게 이제 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공동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고요. 뭐 그 개념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종류의 고민은 우리가 함께 해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 또는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닥친 이제 큰 어떤 위험이고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안주하고 보수적이고 또 급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요랬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생각에 모두가 이제 동감하게 되면, 그걸 저는 이제 느낌의 어떤 공통의 느낌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공통의 느낌 속에서 오히려 이 사회를 그동안 굉장히 잘못됐던 부분들도 많죠. 이거를 급격하게 한번 확 개혁하고 뭐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이제 미래 사회는 뭐랄까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뭐랄까 악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위한 인류 공동의 어떤 노력,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처음에 방송하기 전에는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보고 말을 대신 많이 해달라고 했지만, 늘 학자가 역시 그 시간 개념이 왔다 갔다 해요. 말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나시죠? 네. 맞추려고 했는데 네. 2분 저기 초과했습니다. 2분. 자, 근데 이제 요약 정리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학자분들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함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을 지칭하는 말로만 써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 김재인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장마 이야기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돌이킬 수 없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일상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파리에서 있었던 탄소 방출에 관한 협약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탈퇴했다가 굉장히 어렵게 그게 성사된 건데, 다시 이 바이든이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다시 가입하겠다. 그리고 전기차가 일상화되는 거. 이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제 이 추세는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요거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 하얀 책. 이미 이 책에 저서가 있는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도 지났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거의 모든 산업들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가듯이 쫓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선도적으로 그것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것이 바꿔올 우리의 일상이 이제 과거에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바로 이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감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문제가 이거예요. 방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재인 교수님의
핵심적인 요약에 의하면 방역은 과학과 민주주의다. 즉 과학이 갖추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방역 불가능하고 민주주의가 개개인의 공동체 전체의 성원에게 포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방역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그런 방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 그럼 과학은 있는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국회에서 의회에서 표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공동체 성원 전체가 일상의 차원에서까지 얼마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 지표가 한국의 방역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K방역이 흉내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공격하는 건데 그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느냐가 실제로 방역의 정도와 강도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 결론을 이끌어가면 이제 선진국의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 얘기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게 이제 아마도 이 김재인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방향타를 위해서 이제 커먼, 이제 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는 방식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치라고 하는, 그래서 커먼이라고 하는, 그 커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책 속에서는 이 커먼 센스와 같은 이른바 공동의 느낌, 공동의 감각에 준하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또 이제 언급하고 계신데 이걸 함께 가야지만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델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개척해 나가면서 보여줘야 된다. 얘기까지 이제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그 김재인 교수님이 부분적으로 암시했지만 저는 이 내용 좀 원래 좀 띄워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김재인과 같은 철학자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게 반갑고 저는 여기서 이제 K 철학이 출발되었다라고 선언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서양의 텍스트를 읽고 서양의 철학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방법을 묻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더 진지하게 개념적으로 성찰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